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가 여러분의 대출 이자, 전세 보증금, 주식 계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뉴스는 이걸 그냥 미국 중앙은행 이야기라고 넘겨버려요.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을 사실상 협박하려다가 연방법원에서 완전히 박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뭘까요? 이게 단순한 미국 정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났느냐에 따라 전 세계 금리 방향이 바뀌고 그 금리가 지금 여러분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이자와 직결되거든요. 자, 지금부터 딱 10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이야기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경제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사건의 시작은 황당할 정도로 단순해 보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연준 본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는데요.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3천억 원이 초과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가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파월 의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거예요. 소환장이요? 범죄자한테 보내는 그거요? 네, 맞습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나와서 해명하거나 서류를 내놔라고 강제하는 법정 명령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팩트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공사 무려 9년 전에 이미 승인된 겁니다. 4년부터 진행 중이었고요. 예산이 늘어난 이유도 사기가 아니라 지하주차장 공사 중에 예상치 못한 방수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 물이 새는 구조라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간 거예요. 연준 내부 감찰관이 이미 이 프로젝트를 정밀 조사했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기 없음, 기술적 문제. 그러면 정부는 왜 소환장을 보낸 걸까요? 이 소환장의 진짜 목적은 건물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나중에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이 수사는 비리를 밝히려는 게 아니라 파월을 압박해서 금리를 강제로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리가 빨리 내려가야 자기한테 유리한 경기 부양이 됩니다. 선거에서 써먹을 수 있는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파월은 꼼짝도 안 해요. 데이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환장이라는 법적 칼을 들이밀어서 조용히 금리 내리든지 아니면 네가 쫓겨나든지 이걸 선택하게 만들려 했던 겁니다. 실제로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이 파월을 향해 쏟아낸 100건 이상의 공격적인 발언을 법정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루저, 패배자, 너무 멍청하다. 대통령이 중앙은행 의장한테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한 트윗과 성명들이 줄줄이 법정에 제출된 거예요. 이건 법집행이 아니었습니다. 파워게임이었습니다. 결국 미 연방법원은 소환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이란 이 명령 자체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니 무효라는 겁니다. 판사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수사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이건 비리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특정 공직자를 몰아내기 위해 억지로 죄를 만들어내려 한 낚시성 수사다. 이 판결이 나온 순간 시장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고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게 사실 시장 전체의 신뢰 기반이거든요. 연준이 정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물가와 고용 데이터만 보고 금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믿음. 이게 흔들리는 순간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경제 정책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돈을 맡길 사람은 없습니다. 축구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심판이 홈팀 구단주한테 협박을 받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경기를 보러 갈 사람 있을까요? 돈 걸 사람 있을까요? 없죠. 심판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경기 자체가 성립되는 겁니다. 연준이 바로 그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은 그 심판이 아직 공정하다는 걸 법원이 보장해 준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봐야 할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법정 승리로 사실상 방탄조끼를 입게 됐습니다. 법적 분쟁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가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반응하기보다
우리는 오직 물가와 고용 지표만 보고 간다는 데이터 중심 원칙론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점도표,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방향을 각자 점으로 찍어 놓은 도표가 공개됩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한 상황이라 위원들의 점이 지난번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하, 올해는 없다. 시장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둔화된 고용 지표를 파월이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 반전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뭘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여러분의 대출 이자, 전월세 시장, 주식과 채권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야 우리나라 금리에도 숨통이 트이고 그 숨통이 트여야 여러분 지갑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이 사건, 그냥 미국 정치 싸움으로 보셨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의 금융 생존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파월이 정치적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경제 사령관으로서 어떤 진단을 내리는지 저는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당장 주변에 대출 있는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게 진짜 경제 공부입니다.